네, 오늘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서 오늘 선고 쟁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이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니까 약 4시간 30분 정도 뒤에 재판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와 있고 법원 주변으로는 이재명 지지자와 반대의 집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인 만큼 이 선고 결과에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재판의 이 쟁점과 그리고 그 의미 진기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 기자, 일단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부터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대표는 보통 재판이 시작하기 한 10에서 15분 정도 전에 계속 법원에 도착해 왔고요. 그다음에 법정에 입장을 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시각에 올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에 딱 맞춰서 와서 법정으로 입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게 되면요. 재판장이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등의 출석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호인 그리고 이 대표 측의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무죄 판단, 각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고요. 그다음에 재판부가 고려한 양형 조건을 설명한 다음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는 이러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일단 재판이 2시 반에 시작이 되지만 바로 이제 선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이 앞부분에 먼저 충분히 다뤄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선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재판회 같은 경우 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약 35분 정도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길게 선고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보통 선고 공판이 30분 내외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국민적 관심이 더 높은 사안이다 보니까 재판부가 각 양형 조건 그리고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가능성도 있어서요. 이따 오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중계 논란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선고의 장면을 이제 방송이나 이제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중계할 수 있다. 이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재판부가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틀 전이죠. 지난 13일에 재판부는 오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로는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 선고 촬영이나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이런 이유를 밝혔는데 아무래도 생중계를 했을 때 법정 내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또 막고 또 공익과 생중계를 했을 때의 공익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이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한 그런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흘 전에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취재 이제 여러 예측이 있었는데 이틀 전에 결정을 한 거 보면 그만큼 재판부도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관련된 혐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엔 이번 선거법 위반에서 크게 2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관련돼서 어떤 발언을 했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반박한 내용까지 리포트를 통해 한번 준비했으니까 이 내용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출장에 동행하고 수차례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이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에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적이 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흥적 공방이 오가는 TV 토론 발언은 어떤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번 사건 판결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혼자 답변하는 대담에서 예측 가능한 질문에 수차례 같은 답변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극 알리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대표는 주관적 인식과 기억을 말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의 거짓 여부입니다.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 주장하고 이 대표는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성남시를 납박한 건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앞선 선거법 관련 사건처럼 즉흥적인 발언이었는지 여부, 고의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네, 관련된 리포트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직접 듣고 오셨습니다. 결국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이 허위사실 공표를 법정에서 얼마나 재판부가 인정을 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전 대법원에서 판례를 받았던 이 이재명 판례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느냐,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 판례, 대법원 판례라는 거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게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사실상 무죄로 본 것인데요. 대법원은 즉흥적인 발언이 오가는 토론회의 특성을 살펴야 한다. 즉,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주제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는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면 이런 토론의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이런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을 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이 토론회에서는 아무래도 이 다양한 공방이 오가고 여기서 나오는 발언을 하나하나 전부 다 기소해서 처벌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자연스러운 토론, 그러니까 이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자연스러운 토론이 아무래도 막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이런 판례가 나온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된다. 아무래도 TV 토론회라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고 네. 거기서 이제 정치적 표현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표현을 너무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로서 처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표현의 자유가 좀 억압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풀이가 이제 됩니다. 다만 이번 이재명 대표의 기소 내용은 이 앞전의 이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제 여러 토론회 공방에서 나와줬던 발언에 관련된 판례였고, 이번 재판의 기소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방송 대담 중에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 중에 했던 이야기를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는 검찰 측의 입장도 있는 건데요. 검찰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도 이런 어떤 최종 구형 의견을 밝힐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 검찰의 마지막 결심 공판 때에서의 구형 의견을 보면요, 뭐 혼자서 단독 대담으로 예정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러한 대담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앞선 이재명 판례와는 이번 사건은 굉장히 다르다. 즉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러한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이러한 기억에 대한 문제는 주관적인 표현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증명하기도 어렵고 객관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측과 그리고 검찰의 공방이 재판 내내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어떤 형량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유무죄 판단 이 중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선고 형량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선거법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 형사 사건보다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선고가 되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요. 그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이 선고 형량,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벌금 100만 원으로 인해서 공직을 잃게 되느냐, 안 잃게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의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도 이 선거법 100만 원이 의미가 좀 크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 대표가 이런 당선 무효형을 받고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좀 촉각을 많이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이 확정까지 가기에는 이제 항소심도 남아있고 대법원 판단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른 판단이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중대한 기로에 나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선고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는 오늘 선고 과정을 이제 계속 취재해서 자세히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후 2시 30분에 재판 내용도 자세히 취재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